설립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예술단체의 시금론, 시의회 신중론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오는 13일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의 올 시즌 개막 홈 경기가 펼쳐집니다. 최근 전지훈련을 다녀온 전남 드래곤즈는 올 시즌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가 공동 현안의 총선 공약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가 총선 예비 후보들에게 6건의 현안을 공약화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로 야권의 호남 민심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오늘 하루 총선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순천시의회가 문화예술재단 설립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 지역 예술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두고 시금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다룬 MBC 토론 갑론을박 주요 내용을 김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출범 예정이었던 순천 문화예술재단. 하지만 의회는 지난해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 삭감에 이어 최근 관련 조례안의 상정까지 보류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결정이 시행착오 없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5일 날 올라온 조례를 아무런 상의 절차도 없이 시민과 전문가들과 물어볼 그럴 기회도 없이 그 시간이란 열흘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류하였고, 그러나 지역문화예술계는 지역사회와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공론화 과정에 부족함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정에서도 굉장히 대회의실에서 순천시의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했고, 또 지역 또 예총에서도 저희들이 전체 예술인 또 시민을 상대로 저희들 나름에는 많은 홍보를 하고 공청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문화예술재단 설립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예산을 지원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문화예술재단, 이 문화예술단체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해 시금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차기 임시회가 개회되기에 앞서 의회 주도의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연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 아시아 생태문화수도의 새로운 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는 4월 중에 개회될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순천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곧 K리그 클래식이 개막합니다. 막바지 훈련이 한창인 전남 드래곤즈의 홈구장에 권남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며 서로 공을 주고받는 선수들. 몸을 부딪혀가며 공을 오래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 시즌 초반 2위까지 오르며 돌풍을 일으킨 전남 드래곤즈. 하지만 리그 9위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2015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둔 전남 드래곤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선수 변화입니다. 이종호와 임종훈을 떠나보냈고 유고비치와 조석재를 영입하는 등 11명이 전남의 유니폼을 새로 입었습니다. 형들이 잘 해주시고 또 형들 잘 밀어주는 게 제 역할이고 해서 기분 좋게 또 즐겁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친구랑 저는 한 14살 차이 나는데도 그냥 서먹한 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격 없이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노상래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에서 체력과 조직력 강화에 집중했다며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전남만의 색이 있는 축구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목표는 상위 스플릿 진출입니다. 승패에 연연하고 좀 결과에만 너무 좀 생각이 많지 않았나. 저희 전남만의 어떤 그런 색깔이나 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 줄어든 지원과 적은 선수 숫자.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뚫고 또 한 번의 돌풍을 준비하는 전남 드래곤즈. 이번 시즌 전남의 첫 경기는 오는 13일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공동 추진 사업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이순신대교 국가관리와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부정기 국제선의 운항 허가 등 6개 현안 사업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41명에게 선거 공약 사항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는 광양만권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로 지난달 순천에서 올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천만 무인 궤도열차 스카이큐브의 적자 운행이 심각하다며 시민단체들이 긴급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순천 환경운동연합 등 순천 지역 4개 시민단체는 순천만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스카이큐브의 운행으로 인해 순천시가 해마다 수십억 원을 민간 사업자 손실 보전에 지원하고 있는데도 순천시가 업체와 맺은 협약서의 독소 조항을 3년째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운행 적자가 없을 걸로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업 주체 측인 포스코도 사과해야 한다며 순천시의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시가 기부 체납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해상 케이블카 주차장 운영업체인 포마에 대해 행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해상 케이블카 운영사인 주식회사 포마 측이 오동도 앞 주차장 기부 체납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공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와 원상 복구 명령, 행정 대집행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포마 측이 행정 처분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이 끝나는 오는 6월 케이블카 운항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포마 측은 오동도 앞 주차장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 기부 체납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 민심이 어느 당을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회심의 승부수는 야권 통합 제안. 지나치게 명분론에만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단합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고 이 시점에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당내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입당 카드로 반격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박 의원의 입당으로 더민주와 경쟁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으로 이어지는 호남 벨트 완성으로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당내 불협화음이 문제입니다. 여러 계파이다 보니 당의 고심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공천과 야권 통합 등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통일된 의지를 내주지 않으면 이와 반면 더민주는 호남 공략을 위한 전략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등 공천 과정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 씨를 영입하는 등 호남 지지층 결집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민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6명은 국민의당에 입당한 박지원 의원에게 야권 대통합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을 선거구의 여천 청년회의소 황필환 감사가 정의당 예비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후보는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당선된 후에도 제대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약 이행 완전 책임제를 도입해 시민이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후보는 이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15,000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임대아파트에 주거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 선거구에 정호균 전 김선동 국회의원 보좌관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호남 정신을 바로 세워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며 서민을 지키고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또 다양한 지역의 축제와 역사 유적을 바탕으로 해양엑스포와 정원박람회의 성과를 확대 발전시켜 국제 생태 비엔날레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범태 등량만 환경보존회 회장이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정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호남 정치의 복원을 통해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자신이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농어촌 부흥세, 사료가격 안전기금, 신설 등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긍정적 효과도 있었고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문화전당 바로 맞은편에 생긴 이 카페는 문을 열자마자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2달가량 됐는데 지금 젊은 층들한테 SNS를 통해서든지 지금 여기 문화전당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지나가자 보시고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같은 건물에 갤러리와 호스텔까지 갖추고 문화전당 관람객 공략을 준비 중입니다. 문화전당 프레오픈에 맞춰 문을 연 이 이색 숙박업소 역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전당 관련한 업무적으로 작가분들도 오시고 공연하시는 분들, 큐레이터 분들 다양하게 오시고 또 공연을 이제 관람을 오시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파급 효과는 문화전당 바로 앞인 충장로와 금남로뿐 아니라 동명동과 양림동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식 개관 100일. 죽어가던 구도심의 상권들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인들의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새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진 매출 증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익 대비 세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일부 권리금을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상인들도 있고. 옛 전남도청의 이전과 함께 사그라들었던 구도심 상권. 그 자리에 새로 들어선 대규모 문화시설이 상권을 되살리고 있지만 상권의 부활을 말하긴 아직 일러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순천시 의회와 구례군 의회가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문화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의회와 구례군 의회는 오늘 문화관광 교류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양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순환 투어버스 운영 등 새로운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향후 부서별 현안 협의와 함께 공동 상생을 위한 연계 협력의 교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체 재교육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는 포스코 기술대학이 오늘 제3회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광양과 포항을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오늘 입학식에는 제철소 임직원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42명의 신입생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교육부가 인가한 국내 8번째 사내대학인 포스코 기술대학은 철강 분야 전문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4년 2월 개교해 올해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복 나눔 사업을 잇따라 펼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롯데케미칼은 오늘 GS칼텍스와 LG화학, 여천NCC 등에 이어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희망날개 교복 나눔 사업의 하나로 1,000만 원의 후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지역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 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8억여 원을 들여 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연한 복합과 통발, 새우 조망 등 5개 업종의 어선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비 8억 1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척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60일 이상의 조업 실적이 있는 설령 6년 이상의 선박으로 5년 이내에 감척한 어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17척의 연안 어선을 감척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 부두 4개 선석을 대상으로 자동차 전용 부두 운영사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사를 확보한 뒤 지난해 말에 발표한 광양항 중장기 발전 방안에 따라
본격적인 자동차 환적 중심 기지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도 24열 대형 크레인 설치를 위한 국비 108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달 중 크레인 3기를 설치한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